정답은 바로 감기 또는 독감입니다. 실제 관원은 어린이집에서 놀던 중 장난감에 묻어있던 장바이러스가 입속으로 침투해 수족구병에 감염된 것인데 가벼운 감기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뇌염으로 발전돼 사망한 것이고 현준 씨의 경우도 돌려 마신 술잔을 통해 들어온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모르고 훌륭하신 술자. 단순한 감기 몸살로 착각해 감기약만 먹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결국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돼 사망하게 된 것인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12개월 된 아기가 이 수족구병으로 인한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발병한 A형 간염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비상이죠. 최근 국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수족구병과 A형 간염은 둘 다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 증상이 단순한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방치했다가 병을 키우거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수족구병과 A형 간염은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수족구병에 대해 알아보면 주로 여름부터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약 70여 종의 장바이러스가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입속으로 들어와 장 점막을 통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부로 침투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했던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 A16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주일 내에 증상이 나아지는 데 반해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낳게 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감염자가 국내에도 수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신생아의 경우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항체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방이 되지만 항체가 없어지는 생후 6개월부터 6세 전후의 아이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걸릴 위험이 높으며 특히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족구병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미열이 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가장 큰 특징인 수포성 발진이 나타날 때까지 2, 3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가벼운 감기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주로 손과 발, 입에 나타나는 수포성 발진은 입속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터뜨리지 않는 한 아프거나 가렵지 않아 역시 무심코 넘길 위험이 있는데 특히 앞서 말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될 경우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뇌간 뇌척수염은 물론 신경계 이상으로 생기는 신경인성 폐부종, 폐출혈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네요. 어린 영아의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번져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 근데 이거 조기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는 이 형으로 인한 수족구병으로 40여 명이 숨졌고 현재 하루 평균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올 들어 서울에서만 약 300여 명의 영유아가 감염되고 수원에서는 12개월 된 여자아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족구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기로 오인할 수 있는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질환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B형,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술잔을 돌려 마시거나 찌개 등을 함께 먹는 습관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A형 간염은 이런 흔한 습관들로 쉽게 전염될 수 있는데 현재 40,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릴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 90% 이상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위생 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20, 30대의 경우 이에 대한 면역이 없어 최근 발병률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면역력이 없군요. 실제 올해 발생한 우리나라 A형 간염 환자 수는 현재까지 무려 5,2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나 증가했으며 이 환자 중 80.3%가 바로 20, 30대라는 충격적인 사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열이 나고 가벼운 근육통이 느껴지므로 마치 감기 몸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뿐만 아니라 식욕 부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므로 감기 몸살과 혼동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입니다. 또한 증상이 더 심해지면 검은색의 소변을 보거나 전신이 가렵기도 하고 손과 발, 눈동자 등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징후가 나타나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고단백의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대부분 3, 4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지만 만약 감기 몸살로 인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간세포가 급속히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올 들어 서울에 위치한 4개 병원에서 발병된 20명의 전격성 A형 간염 환자 중 무려 5명이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병과 A형 간염은 초기 증세가 일반적인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벼운 감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감기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되고 3일 전으로 손, 발, 입 주위에 파달 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면 수족구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고, 두 번째, 초기 감기 몸살 증세와 함께 피곤함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데 일반 감기 환자와 달리 기침이나 콧물, 목이 아픈 호흡기 증상만 없다면 A형 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자칫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착각해 위험할 수 있는 수족구병과 A형 간염, 그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수족구병과 A형 간염은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이므로 외출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 수족구병의 경우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소금물로 한 번 더 양치하도록 하며, 만약 주위에 감염된 아이가 있으면 신체 접촉을 피하고, 특히 수포성 발진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감염된 아이가 사용한 기저귀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A형 간염의 경우 술잔을 돌려 마시는 등의 습관으로도 전염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인잔을 사용하도록 하며, 뿐만 아니라 수족구병과 달리 A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으니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염 바이러스는 100도에서 10분만 끓이면 모두 사멸되므로 물이나 음식은 끓여서 먹도록 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A형 간염에 대해서 뭐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유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닌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형 간염은 유전되지 않고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 번 감염에 걸리게 되면 평생 면역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지 아까 본 대로 찌개라든가 술잔 돌리는 와중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생각하면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죠. 그렇죠.